디딘.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요거 x 얼마 나오게? 3x가 21이다 해가지고 70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47번도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는 총 x곡이래. 총 곡수를 몰라, 여기는 또. 근데 안에 들어있는 게 5분, 6분, 10분이랍니다. 5분짜리랑 6분짜리랑 10분짜리가 들어있는데 5분인 거 2곡이래요. 5분인 거 2개, 10분인 거 1개, 10분인 거 1개 이렇게 있대. 그러면은 6분짜리는 x-3개 있겠네. 총 x곡이라 했으니까 뭐 이렇게 잡아보면 쉬는 시간은 15초랍니다. 쉬는 시간이 15초다. 자, 첫 곡이 시작하고 마지막 곡이 끝날 때까지 쉬는 시간이랑 연주의 비가 3대 80이래요. 오, 아까랑 조금 다르지? 이번에는 쉬는 시간이랑 재생되는 시간에 비가 나와 있어요. 3대 80이라고. 자, 그러면 이거 뭐 비례식을 우리가 세워줘 볼까? 자, 쉬는 시간이 15초면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x곡일 때 총 쉬는 시간은 이렇게 초로 할까? 초로 합시다. 15에 x-1초 걸릴 거예요. 이게 총 쉬는 시간이지. 그 다음에 연주 시간은 그러면 연주 시간은 비율이 1대 8이라고 했으니까 연주 시간 그냥 여기서 비율로 바로 매길까? 3대 8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3이면 80은 요거 3 나눠주면 5고 거기다가 80 곱하면 400인가? 400의 x-1초가 우리 총 재생 시간이겠지, 그치? 자, 그럼 요걸 가지고 뭐랑 맞추면 되겠어? 요거랑 맞추면 되겠지?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여기 초 단위로 썼으니까 얘네도 초 단위로 생각을 해서 조금 진행을 해보자. 자, 5분짜리 두 곡이면 이게 몇 초고 10분짜리 한 곡이면 이제 몇 초냐? 라고 보자는 거지. 얘 10분이고 얘 10분이니까 총 20분이고요. 토탈 20분입니다. 토탈 20분이니까 이걸 초로 바꾸면 1200초 되겠지? 맞지? 네, 그러면 보자. 1200초에다가 6분짜리면 180초네. 그치? 180초짜리 x-3곡. 이게 뭐랑 같아야 돼? 얘. 아까 비례식으로 구해놓은 저 식하고 시간이 같아야겠죠? 요거랑 같아야겠지. 자, 그러면 뭐 계산을 해보면 1200에다가 더하기 180x 마이너스 541개, 자, 400x에다가 마이너스 400 한 거랑 같다. 자, 잡아보시면 220x가 마이너스 요거 140만 해주면 되니까 1000 나 혹시 뭐 계산 잘못했을까? 없지? 140 빼면 1060? 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6분이 왜 180초야? 어이씨. 뭔 소리 하는 거야? 6분이면 몇 초야?
360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거 1080이고. 자, 그러면 40x가 얼마랑 같느냐? 40x가 520 나오나요? 그치? 120 남고 400 더하니까 520. 자, 그러니까 x는 몇 초가 될까? 몇 초래? x는 얼마가 되지? 13 되겠지, 13. 아, 오케이. x는 13. 그럼 전체 곡수는 13곡이었고요. 6분짜리는 10곡이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건 6분짜리 몇 곡이냐? 10곡이죠. 뭔 소리 하는 거야? 6분이 왜 180초야? 그지? 이런 실수를. 자, 그렇게 해서 CD 문제 뭐 이렇게 지금 일단은 2개 있는데 그냥 뭐 요것도 활용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냥 상황에 맞춰서 식만 잘 써주면 계산은 어렵지는 않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일단 유형별로 하는 거는 좀 다 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제 유형으로 정리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 라고 봐야 될 거야. 그럼 좀 이제 어려운 거, 이제 어려운 게 좀 뭐냐, 34번 조금 어려울 거고요. 34번이 좀 어려울 거고 저거 문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48번도 조금 어려울 거고요. 48번은 이제 버스에 배차 간격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그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다른 거는 할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21번 평균 문제 자, 이렇게 세 개 해볼까? 10번도 어렵진 않을 겁니다. 10번은 정규 때도 아마 볼 수 있을 문제라서 근데 아까 처음에 했던 규칙 찾기 그거 관련된 거라서 10번 해볼 거고 10번이랑 아까 말한 그 34번 하고 34번하고 버스 배차 48번 이렇게 일단 3개 먼저 해보고 시간 봐서 또 나머지 하는 걸로 하자. 자, 10번부터 좀 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실수를 할 수 있어서 이게 되게 실수 유발 문제. 자, 뭐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야. 이걸 자를 거래. 자, 그러면 요 AAA짜리인데 요거를 자른답니다. n번 자른대요. 일정한 간격으로. 자, 그럼 요 얘기야. 이렇게 잘랐을 때 한 번 잘랐어. 한 번 잘랐어. 그럼 이제 얼마가 추가되느냐를 보는 거야. 아까 말한 규칙 찾기지. 요렇게 한 번 자르면 모양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토막이 하나 나오고 요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 얘네가. 그지? 얘네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걸 알아야 돼. 이렇게 한 번 자르면 얼마가 추가되느냐야, 추가. 여기 한 번이랑 여기 한 번이 추가되니까 총 얼마 추가돼요? 그치, 2A가 추가가 돼요. 그럼 2번 자르면 어떻게 될까? 2번 자르면 여기도 A만큼 2번 추가되겠지. 그치? 그리고 3번 자르면
또 여기에서도 한 번, 두 번에서 2A 또 추가되겠지. 맞니? 그럼 한 번 자를 때마다 어떻게 돼? 2A씩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규칙이 뭐야? 얘가 규칙이죠. 아까 뭐 했지? 여기에다가 한 번 자를 때마다 2A씩 늘어난다고. 규칙은 이렇게 찾았어.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다가 아니잖아. 전체 둘레 물어봤으니까. 전체 둘레 하면 뭐도 더해줘야 돼? 아까 말한 초항 첫 번째 뭐야? 얘네 4명도 더해야 되죠. 결국 이렇게 잘리긴 했지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더하면 A 나오는 거는 변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 얼마 해야 돼? 더하기 4A가 돼줘야 n번 잘랐을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식으로 써보면 2AN 더하기 자 4A 요렇게 맞춰줘야 될 거다. 이게 왜 실수 유발이냐면 애들이 자르면 길이 추가된다 정도까지는 알아. 그리고 여기도 합치면 A 되는 것까지도 보통 잘해. 근데 뭐야? 이게 두 개가 생긴다는 거에서 보통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AN 더하기 4A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 자르면 뭐야? 이쪽 길이에서 길이 두 번 추가되니까 AN이 아니라 2AN이 돼야 된다. 저거. 네. 잘 캐치하시면 문제 없을 거다. 그래서 이것도 규칙 찾기에 좀 다른 얘기라고 보면 되고 34번은 자,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일단 첫 번째. 떡집이랍니다. 경원 떡집이래요. 문제 읽다 보니까 저게 진짜 유명한 떡집, 진짜로 있는 떡집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경원 떡집. 자, 경원 떡집에서 자, 경력이 20년인 주인 아주머니. 와, 20년인 주인 아주머니는 한 달 경력 수습생보다 1시간 동안 276개의 송편을 더 만든대요. 1시간 동안. 근데 그냥 절대적인 양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276개면 1분당 한 4점 몇 개를 더 만든다는 소리 아니야? 그지? 굉장히 빠른 거지. 1시간 동안 276개의 송편을 더 만든대. 게다가 수습생은 함께 송편을 만들 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할 때에 5분의 4밖에 못 만든대. 자, 지금 상황이 좀 여러 개로 나뉘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머니 하지 말고 주인분은 요 수습생보다 수습생이 1시간에 수습생이 1시간에 뭐 몇 개 만들 때 276개 더 만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수습생은 같이 만들 때, 같이 일할 때 수습생은 혼자 하는 거에 5분의 4밖에 못 만든대요.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아주머니랑 수습생이 10분 동안 함께 송편을 만들다가 자, 10분 동안 같이 만들었어. 10분을 함께 만들었고 수습생이 혼자서 20분 동안 했대. 20분 동안 수습생이 혼자서 했대. 그랬는데 주인 아주머니의 반밖에 못 만들었대요. 와, 그럼 얘는 20분을 더 했는데 요 10분 동안 주인 아주머니가 만든 거에 반밖에 못 했다 요 소리잖아. 그거까지 인지가 들어가면 되고,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만든 송편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조건 보시면 단 주인 아주머니가 10분 동안 만든 송편의 개수를 X라고 둔대요. 자, X를 뭐라고 두느냐? 주인 아주머니가 10분 동안 만든 걸 X개라고 두는데, 그러면 수습생이 10분 동안 만든 거는 몇 개일까? 자, 1시간 동안 만들었을 때 아까 몇 개 더 만든다 그랬어, 아주머니가. 1시간 동안 했을 때 276개였거든? 그럼 60분인 거잖아, 이게. 그럼 이거 10분으로 만들면 몇 개 더 만드는 거야?
46개 더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수습생은 10분 동안 주인분에 비해서 46개를 덜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럼 단위 나왔다.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어. 단위가 주인 아주머니가 10분 동안 X면 수습은 10분 동안 X-46개다. 이 얘기지. 자, 근데 또 그러면 이걸 이제 3번에다 적용해서 할 건데, 자, 10분 동안 함께 만들었어. 그럼 아주머니는 X개 만들었을 거야. 그지? 근데 요 10분 동안 그럼 수습이 만든 건 X-46이냐? 라고 하면 안 돼요. 뭐지? 2번에 아까 같이 만들면 혼자 만들 때 5분의 4만큼밖에 못 만든다고 했으니까 요 X-46개에다가 5분의 4만큼밖에 추가가 안 될 거야. 그지? 그럼 10분 동안 함께 만든 양이 이 정도일 겁니다. 그 다음에 20분 동안 수습이 혼자 만든 거는 그러면 이거 혼자니까 이제 5분의 4가 아니라 X-46 그대로일 거고 20분이니까 2배 해줘야겠지. 그치? 요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수습생이 만든 거 이거까지죠. 여기랑 여기 합친 거. 요 토탈, 수습생이 만든 거 토탈 다 했는데 그게 뭐랑 같대? 아주머니가 혼자 만든 거에서 반밖에 못 했대. 10분 동안 아주머니 X개 만들었는데 이거에 반밖에 못 만들었다 이거잖아. 그럼 얘가 뭐와 같다? 2분의 X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두 개 합친 게 아주머니 만든 거의 절반, 2분의 X와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뒤에 문제에 그게 하나 35 이거 하고 35번 같이 한번 해볼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묶는 걸 할 겁니다. 묶는 거. 여기도 X-46 있죠. 여기도 X-46 있죠. 이걸 따로따로 전개하지 말고 요걸 X-46으로 묶어주면 5분의 4 더하기 2라고 해주면 되지. 이거 분배법칙 전으로 돌리면. 네, 요거 때문에 요게 2분의 X와 같다.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 괄호 안에가 5분의 14와 같으니까 자, 양쪽에다가 등호 있으니 10 곱해서 처리를 해보자 라고 하면 좌변은 28 곱하기 X-46일 거고요. 자, 우변은 5X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3X가 뭐랑 같다가 되냐? 28 곱하기 46과 같다 됩니다. 자, 요것도 하나 팁을 알려줄게요. 요거 전개하면 28 곱하기 46이잖아. 계산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만 계산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계산 식을 내가 맞게 썼고 진행 방향이 옳다라고 하면 요런 자잘한 계산들은 단순히 곱하고 하는 이런 계산들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야. 제일 마지막에. 왜? 분명히 이 큰 수치를 진짜 계산을 다 하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그런 게 이제 지저분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보통. 근데 일반적인 문제들은 이런 거를 다 없앨 방법을 만들어줘요. 지금도 딱 보니까 뭐야 23 약분 처리하면 여기 2 되지. 미리 계산해봤자 손해야.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유도되는 겁니다. 그 시간 낭비를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유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계산은 언제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야. 그럼 X는 56이다가 오히려 계산을 나중에 했더니 좀 더 편해지잖아요. 이거 실컷 계산해봤자 23으로 또 나눠야 돼. 그치? 그러느니 계산 나중으로 좀 밀어두면 약분되는 게 있겠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고 가도 됩니다. 자, 그럼 아주머니가 10분 동안 만드는 건 56개예요. 56개.
그럼 수습생이 10분 동안 만드는 건 10개다 이 소리인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두 사람이 만든 송편의 총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이제 아니까 직접 계산해도 될 것 같아. 10분 동안 아주머니가 56개 만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10분 동안 수습생이 만든 거 10개 만든다는 소리인데 5분의 4면 얼마야? 8개 만든다는 소리지. 그치? 8개 만들었을 거고 10분 동안 10개 만든다는 소리인데 20분 할 거니까 20개 더 만들었겠죠? 그죠? 그냥 여기 식 넣고 계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다 하면 몇 개 만들었다? 84개 만들었다. 요 얘기가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했냐? 35번 보면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35번 한번 볼게요. 저거를 그래서 묶어서 안 풀고 그냥 전개를 하려고 그랬다가 바로 뒷문제에서 묶어서 계산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묶어서 하는 거를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35번 보시면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요. 자, 1.8x 더하기 5분의 1은 하고 정리가 돼 있는데, 와, 5.27에 마이너스 1.7에 2.2에 막 계산하기 귀찮은 거 천지야. 자, 그러면 첫 번째 5.27이 보이니까 5.27로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1.7 더하기 2.2로 정리가 되겠지. 묶으면.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어? 마이너스 0.5 곱하기 1.27 있을 거예요. 근데 요 괄호 안에 계산해 보시면 저게 0.5잖아? 이게 0.5 나오거든. 아, 그러면 또 0.5 곱하기 5.27. 0.5 곱하기 1.27이야. 아, 그러면 또 뭐 하면 돼? 0.5로 한번 더 묶어보자 이거지. 그러면 5.27에다가 여기 빼기니까 빼기 1.27 될 거고, 이러면 계산했을 때 여기가 4가 될 거라고. 그러면 우변이 결국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변이 결국 2다. 그러면 좌변은 1.8x라고 돼 있고, 자, 그럼 2 빼기 5분의 1이면 5분의 1이 0.2잖아. 그러면 빼주면 어떻게 돼? 우변도 1.8이야 결국. 그래서 x가 결국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일일이 전개하고 일일이 더해도 값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저거 전개하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 같아. 보통 계산 과정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나 소수 계산? 실수하기 딱 좋지. 자, 그리고 뒤에 좀 가서 저거 37번에 그 긴 의자 관련된 문제, 저거는 블루에도 있긴 할 건데 저거는 괜찮니? 저거는 뭐 의자 개수 가지고 식만 잘 세우면 될 거라서 유형은 똑같아요. 그 블루에서 푸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8번인가? 48번 조금 어렵습니다. 저게
다른 게 아니라 버스의 배차 간격까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똑같이 거속시 문제긴 해요. 근데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자, 동호회 멤버들하고 강변길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부터 지나가는 시내버스를 만났답니다. 근데 이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이 50분이래.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이 50분이래요. 저 배차 간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니? 그러니까 이 버스가 왔을 때 그 다음 버스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지. 그럼 요 배차 시간 어떻게 알면 되냐면 버스가 두 개가 이제 얘 지나가고 50분 뒤에 출발 이게 아니라 이 앞에 버스와 요 뒤에 버스의 요 시간 차이가 50분이 나온다 요 소리야. 그지? 네. 자, 근데 중요한 거 시내버스의 속력이 고정입니다. 60km로 시간당 60km로 고정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거를 미리 알고 들어가면 계산이 쉬워. 요 50분 간격 차이라 그랬잖아. 근데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50분 차이고 거리상으로는 얼마 차이게? 그치. 거리상으로 이게 50km 차이라는 거야. 두 버스의 간격이. 요거 구할 수 있으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자, 그랬을 때 동호회 회원들과 혜신이는 그 버스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서 시내로 갈 거라고 했는데 자전거의 속력이 시내버스 속력이 2분의 1이래. 그러면 우리 자전거의 속력이 시간당 20이다 라는 소리고 혜신이가 다음 시내버스를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요. 자, 상황은 이제 요런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자전거가 있는데 딱 버스를 만났어. 근데 얘네도 20으로 가고 있고 시간당 이 버스들도 시간당 60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다음 버스 만날 때까지의 시간을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구했지? 요 버스와 다음 버스 사이의 간격은 50입니다. 근데 얘도 60으로 달리고 있을 거고요. 시간당. 자, 근데 이 얘기잖아. 얘가 결국 속력이 이거보다 빠르니까 따라잡힌다 아니야? 그치? 따라잡힌다잖아? 근데 요걸 만나고 나서 다음 얘한테 따라잡힐 때까지 얼마냐인데 그럼 뭘로 해야 될까? 속력의 차이겠죠? 얘가 시간당 40의 속력으로 따라잡고 있을 거예요. 요 거리를. 맞지? 그럼 언제 만날까? 요렇게 갔을 때 이 50km 차이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1시간 하고 50이니까 1시간 하고 얼마 더 가면 돼? 4분의 1시간만큼 딱 하면 요 4분의 1시간이 10km니까 딱 맞겠지. 그럼 요 4분의 1시간이 얼마다? 15분이니까 네, 1시간 15분 뒤에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상황만 인지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진짜로 유형이라고 얘기할 거는 없는데 32번 문제 요거 정오 판별인데 요거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해볼까? 오래 걸릴 건 아닌데 이게 정확히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알긴 해야 되거든요. 정의에 관련된 얘기라서. 그래서 32번 한번 해보죠.
몇 개? 아. 다섯 개. 맞는 보기가 뭐예요? 니은이랑. 응. 니은, 미음, 시옷, 치읓, 지읒. 하나는 니은, 미음, 시옷, 지읒, 하나. 비읍. 요런 것 때문에 답은 맞는데 다섯 개가 맞는데, 자, 비읍이 맞을까? 라는 얘기야. 자, 기억번부터 볼게요. 자, 기억번 보기 틀렸습니다. 저거 분수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수2 배우면 이제 유리식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러면 식을 조금 그냥 가볍게 분류를 해주면, 우린 식이라는 게 있을 때 문자식과 이제 수식이라는 걸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 수식은 진짜 숫자만 있는 식이고, 문자식이 우리가 안에 문자 들어가 있는 식이야. 이 문자식이 또 분류가 됩니다. 그냥 이름만 알아둬요.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랑 무리식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아직 선행을 그렇게 나가진 않았을 테니까. 무리수 아직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그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식이 무리식인데, 요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됐고요. 요 유리식이 두 개로 나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이랑 분수식으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y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분수식이야. 분수식. 분수에 있는 거. 그래서 차수를 따질 때 우리가 다항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지지 않아. 그래서 저게 1차식이냐라고 하면 아닌 거야. 다항식 계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니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얘기고, 니은은 이제 x세제곱 다항식이냐? 자, 다항식 안에는 단항식도 포함입니다. 그거는 알죠? 다항식을, 애들한테 막 그걸 물어봐. 이제 다항식 처음에 문자화식 하면, 얘들아,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이 있어. 단항식은 항이 몇 개? 한 개라고 대답을 잘 해. 그럼 다항식은 항이 몇 개 하면 여러 개 해. 몇 개 이상부터 할까? 물어보면 2개 이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1개 이상이에요. 1개 이상. 자, 이게 왜 그러냐면 2개 이상이다라고 해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 오케이, 그러면 2개 이상이 다항식이다라고 해? 그럼 2x는 단항식이지. 맞지? 근데 여기 뒤에다 상수항이 0 붙어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얘도 상수 항도 항은 항이잖아. 그냥 개수가 0일 뿐이지. 그럼 이러면 항도 2개 아니야? 근데 이걸 생략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 단항식하고 다항식 어떻게 나눌 건데, 이 애매한 기준을? 이라는 말이 생겨. 그치? 그래서 그냥 1개 이상이라고 해놔야 이런 경우도 다항식 계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단항식은 다항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딱 그냥 1개만 있는 거를 우리는 그냥 단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뭐 요건데, 네, 결국 포함 관계입니다. 포함 관계. 자, 그래서 요게 항이 하나다. 다항식 맞는 겁니다. 단항식이라고 해도 맞는 거고요. 항이 1개인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디귿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에서 x 개수는 2다. 마이너스 2지? 네, 개수는 부호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다라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자, 어떤 수와 그 수의 역수의 부호는 반대다. 아니, 부호는 똑같습니다. 네, 부호는 똑같아요. 아니야. 선행 혹시 어디까지 나갔니? 2-2 끝났어?
이것도 하나 그냥 미리 이야기를 좀 해줄까? 이거를 직접 접하게 되는 거는 공수 1, 2 배울 때일 거거든. 그 수학에서 말하는 역이라고 하는 요 표현 있잖아. 역. 이걸 영어로 하면 리버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지. 자, 우리가 역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를 줬을 때 2라는 숫자를 줬어. 이거의 역수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뭔가를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녀석을 말하는 거거든. 요 1은 숫자 입장에서 보면은 단위야, 단위. 일종의 단위예요. 단위가 맞지. 우리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셀 때 간격이 다 뭐야? 1이잖아. 그치? 그 단위의 역할을 해주는 숫자가 있거든. 이게 나중에 제인이가 이제 공수 1 들어가게 되면 배우는 이제 뭐 행렬이라는 것도 있어. 그냥 기호로만 쓸게.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역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 빠졌지만 어떤 행렬이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뭘 곱했더니 또 어떤 단위가 나온다. 얘는 또 뭐야? 행렬에서 1의 역할을 해주는 단위야. 그 다음에 또 뭐 공수 2 가면 이제 함수를 배울 텐데 어떤 함수랑 또 다른 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y는 x다 라고 하는 또 이 단위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이 역이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곱했을 때 어떤 기준 단위가 나오게 해주는 걸 역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역수는 뭐야? 숫자의 역. 그러니까 뭐 얘에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1 나오지? 네, 1이 나오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행렬에서 뭐겠어? 그럼 역행렬은 여기다가 뭔가를 곱했더니 얘가 나오게 해주는 거. 그걸 역행렬이라고 하고 어떤 함수에다가 뭘 했더니 요 단위가 나오게 해주는 거를 또 역함수다 뭐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중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수학에서 어떤 이게 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거는 막 이런 착각을 할까봐 해서 그래. 숫자의 역수면 막 수직선 반대에 있는 거 그럼 부호가 바뀌어야겠지. 그치? 막 그런 게 아니라 곱했을 때 1 나오게 만들어주는 애가 누구냐 야 이걸 또 뒤집는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그치? 뒤집는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그것보다는 곱했을 때 1 나오게 해주는 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역수를 곱했다라고 할 때 역수가 그럼 부호가 반대면 1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치? 네, 그래서 역수는 부호가 안 바뀝니다. 바뀌면 안 돼요. 1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 저건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 부호가 바뀌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5는 6-3 더하기 2랑 x는 2. 요 두 가지는 모두 등식이다 라고 물어봤어. 등식의 기준은 뭐야? 요렇게 다항식이나 뭐 이렇게 문자식이 있을 때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은 다 등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등호 있죠, 양쪽에? 저게 맞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아. 저 말이 맞냐 틀리냐 그거 중요한 건 방정식에서 하는 거고 등호가 들어있으면 그냥 다 등식이야. 맞냐 틀리냐 보다는. 그래서 저거 등식 만든 거고요.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부등식이죠.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또 다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음이 맞는 거야. 자, 근데 비읍 1차식에서 1차식을 빼면 1차식이냐?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2x-3에서 2x 플러스 4를 뺐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x가 있나? 없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7이지 그냥. 이건 1차식일까요? 1차항이 없으니까 1차식이 아니지, 그지? 그래서 저 1차식에서 1차식을 빼면 1차식이다. 저 말이 틀린 말입니다. 아닌 경우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1차식에다가 어떤 걸 곱한대. 어떤 걸 곱할 건데 얘가 0이 아닌 수랍니다. 그러면 1차항은 사라질까요? 계속 남아있을까요?
남아 있겠지. 0이 아닌 걸 곱할 거니까. 그치? 그래서 저거는 네, 1차식이 맞는 거, 시옷 맞는 얘기고요. 자, 이응에 1차식과 1차식을 더하면 1차식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게 이거야. 뭐야? 이건 아까 뺀 거지만 더할 수도 있지. 부호가 반대인 녀석을. 이렇게. 그러면 1차항 사라지잖아. 그지? 그럼 아닌 것도 있는 거니까 이응이 맞는 겁니다. 비읍이 틀리고 이응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읒 보기는 마이너스 3x는 항의 차수도 1이고 다항식의 차수도 1이다. 항의 차수 x 하나 있으니까 1 맞고 다항식 차수도 네, 1 맞죠. 제일 큰 게 1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5개. 니은, 미음, 니은과 미음과 시옷, 이응, 지읒. 이렇게 해서 5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선택지 잘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분류에서도 볼만한 문제들인데, 21번을 해볼까? 저게 평균이랑 합쳐진 문제라서 평균 21번 또 이게 평균이랑 합쳐지면 좀 잘 모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 그 쓰는 동안 한번 풀어보시죠. 1학년 20명.
나니? 몇 점 나와요? 잘했어. 자,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응시자의 이제 전체 평균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요 총점들이 필요할 거야. 자, 그러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요 1학년의 평균이 있을 때 2학년은 그거보다 20만큼 크다 그랬고 3학년은 2학년 거보다 10점이 높다 그래서 자, x 더하기 10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10 더해줘야 된다 라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 점수가 얘의 2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식이 나오지 2x가 x 더하기 30이다 가 나올 거라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x는 30이다 라는 게 될 거고 그러면 각각의 평균이 나와요. 여기 30점, 자, 여기 50점, 그리고 여기 60점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총점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자, 평균이 30점인데 인원이 20명이니까 여긴 총 600점이었을 거고요. 자, 여기는 인원이 30명인데 평균이 50점이니까 1500점이 나올 거고 총점. 자, 여기도 50명의 학생의 평균이 60이니까 총 3000점이 나올 겁니다. 맞지? 자, 요거 다 더해주면 점수가 5100점이라는 소리고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 전체 인원수 얘네 전체 인원수 해보면 이게 딱 100명이 나와서 이 100명의 평균은 5100을 100으로 나눠주면 될 테니까 이걸 1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라 51점이다 전체 평균 이렇게 되겠지. 맞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평균 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가 남은 거에서 이제 어려울 만한 게 있을까? 원가 정가? 저거 한번 해볼까? 원가 정가도 아마 퍼센트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도 일단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 39번에 잘못 보고 푸는 문제 있거든. 잘못 보고 푸는 거. 쟤를 한번 해볼까요? 39번. 저것까지 하고 오늘 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어려워할 만한 건 없어서 자, 푸는 동안 식을 쓰고 있을게요.
10 나오죠. 잘하네. 자, 잘못 봤답니다. 지응이는 A를 마이너스 1로 잘못 봤대요. 자, 그럼 지응이 입장에서 조금 풀이를 해보면 저거를 마이너스 1로 잘못 본 거라서 일단은 뭐 6 다 곱할 거니까 일단 곱하고 나서 생각을 해볼까? 2a에 2x-1에 여기 3에 3x-b가 마이너스 5다. 자, 요 상태에서 a를 마이너스 1로 봤다는 거니까 그러면 전개를 다시 해주면 자, 마이너스 4x 더하기 4고 여기 마이너스 9x 자 더하기 3b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될 건데 요거를 식을 x에 관련돼서 정리했더니 13분의 16이 나왔다 요거잖아. 그러면은 요게 13x가 될 거고 이게 지금 9 더하기 3b 이렇게 될 건데 왜 이게 더하기 4야? 더하기 2지. 그치? 자, 7 더하기 3b 이렇게 되겠지? 오늘 날이 아닌가 봐. 그죠? 그러면은 요게 지금 어차피 13으로 나눌 거니까 7 더하기 3b가 지금 16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b가 여기에서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잘못 본 거 아니지, 그치? 요건 제대로 본 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혜정이 입장에서 보시면 b를 마이너스 2로 잘못 봤대요. 아까 요 식에서 조금 참고를 해서 가져옵시다. 자, 그러면 이쪽이 4ax고 마이너스 2a인데 이 b를 마이너스 2로 잘못 본 거니까 자 마이너스 9x까지는 변함없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여기 플러스 2일 테니까 빼기 6 될 거고 그게 마이너스 5다. 자 요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가 이제 4a 마이너스 9의 x다 이렇게 될 거고 이게 2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뭔가 x를 그러니까 얘를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도 되는데 요거 반대로 조금 이용하자라고 하면 x가 마이너스 5인 거를 우리는 아니까 굳이 여기에서 이걸 x로 다시 정리할 필요 없이 아까 요 위의 식에서 그냥 x에다 마이너스 5 그냥 집어넣어 버려도 맞는 말이어야 되지. 왜? 해라고 했으니까. 저게 해라고 했으니까 이걸 넘겨서 정리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다 x 넣고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시 해보면 마이너스 20a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2a 자 여기다 마이너스 5 넣으면 더하기 45 빼기 6이 마이너스 5다 될 거라서 이게 다시 정리해보면 22a가 44다 이렇게 되면서 제대로 본 a는 2다 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요 정리한 식에서 이제 바르게 구한 해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깔끔하게 5, 4, 4 대입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요게 제대로 된 식일 거고요. 자, 요 상태에서 해를 구해주면 올바르게 구한 해가 되겠죠. 여기에서 해주면.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x는 10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지? 네. 이렇게. 좋아. 그러면 뭐 풀이를 좀 해줘야 될 문제들은 이 정도일 것 같은데 49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
49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것도 그냥 그것만 가이드만 한번 잡아줄게. 첫 번째 문장에 보기 보면 점 P는 정육각형의 변을 따라 1초에 3씩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점 Q는 반대 방향으로 1초에 5씩 이렇게 해서 간대.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두 점 PQ가 출발한 뒤에 50초 동안 움직였을 때 만난 횟수 물어봤거든. 자, 이거 아까 그 원형 트랙에 살짝 변형된 문제야. 결국 요렇게 그냥 원형 트랙이다 생각하면 P가 이쪽으로 가고 Q가 이쪽으로 갈 건데 속력이 다른 거잖아. 얘는 A의 속력으로 간다 치고 얘는 B의 속력으로 간다 친다 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50초 동안 만난 횟수 물어봤거든. 만난 횟수. 그러면 반대 방향에 있잖아. 아까처럼 똑같아요.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야?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 얘가 온 거리랑 얘가 온 거리 합치면 한 바퀴다. 그 얘기거든. 그러면 그냥 하나 그냥 냅둬. 여기다 Q를 그냥 냅둬. 그럼 얘가 이제 A 더하기 B의 속력으로 돌면 돼. 혼자서 P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만난 횟수 이제 어떻게 따져? 그럼 P가 요 속력으로 돌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얘랑 한 번씩 만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 속력으로 50초 동안 몇 바퀴 돌았는지 세면 돼요. 그죠? 문제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둘의 속력을 합쳤어. 그러면 이제 P의 속력은 8이 될 거야. 초당 8만큼 움직일 겁니다. 그럼 저 육각형의 둘레가 얼마인가 라고 해보면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총 둘레는 12가 될 거란 말이지. 50초 동안 몇 바퀴 돌까? (50초) 동안 가면 얘가 400만큼 아니지 400만큼 가니? 그치, 50초 동안이면 400만큼 갈 거야? 근데 얘 둘레가 12니까 요 400이면 몇 바퀴 돌까요? 33하고 조금 더 33점 얼마 돌 건데, 그치? 정확히 떨어지진 않아서 33점 얼마 돌 건데 만난 횟수 물어봤으니까 네 33번 되는 거지. 그치? 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톡 까놓고 보면 결국엔 P가 몇 바퀴 돌았게 요거잖아.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문제를 좀 낮춰서 이게 같은 얘기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으면 크게 네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아무리 어려워봤자 1학년한테 내는 문제잖아. 그래서 그 이상으로 복잡하게 상황을 꼬기가 어려워. 그리고 1-1에서 지금 요 문자화식 하는 거 있죠. 요게 2-1에서 1차 방정식 1차 함수가 어차피 또 다시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의 조금 심화 버전은 2-1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1-1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활용 문제들은 2-1에서 하는 거에 좀 입문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만 한다.